네가 공항 규정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2026년은 분명히 너를 놀라게 할 거야. 디지털 여권 보안 검색대에 생체 인증 게이트, 그리고 항공권에 은근히 포함되는 새로운 세금들까지 닿은 비행 전까지 여행 규칙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어.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뭐가 사실이고 뭐가 소문인지 살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줄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어떻게 한 발 앞서갈 수 있는지도 알아보자. 올해는 내 운전면허증이 완전히 모바일화될 가능성이 있는 해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미 정부 공식 앱에서 발급되고 많은 공항과 신분 확인 지점에서 인정되고 있다. 가능한 지역이라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만 보여줘도 된다. 미래적이지 않나? 하지만 함정이 있다.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일부 터미널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기기 오류로 인증이 실패하면 다시 줄을 서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하다. 실물 운전면허증은 꼭 지갑에 넣어 다녀라. 정부도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조용히 안내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신분증 보안 기준이 강화돼 기준 미달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선이라도 탑승 시 여권이 필요할 수 있다. 여권 얘기가 나온 김해 한국도 디지털 여권 도입을 시험 중이다. 머지않아 얼굴과 스마트폰만으로 탑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종이 문서도 카드도 필요 없다. 일부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미래 항공여행은 이미 시작됐지만 지금은 여전히 실물 여권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규칙, 바로 액체류 제한 규정을 보자. 여러 영상에서 규정이 완화됐다는 말이 돌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6년에도 투명한 작은 봉투에 100ml 이하 액체만 담아야 한다. 달라진 건 규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여러 국내 공항에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분석하는 3D 스캐너가 도입되고 있다. 이 스캐너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액체나 노트북을 꺼낼 필요가 없지만 아직 모든 공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천과 김포는 도입이 빠른 편이지만 지방공항은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그러니 네가 이용하는 공항에 시티라인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전 방식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수화물 크기 규정을 조용히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어떤 항공사는 규정치를 정확히 재고 또 어떤 곳은 좌석 정책이나 수화물 허용량을 바꾸고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가방의 무게와 크기를 반드시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에서 비싼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팁을 주자면 액체류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 2026년에 유럽으로 간다면 입국 절차도 달라졌다. 유해 출입국 등록 시스템인 EES가 2025년 말 도입됐고 2026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송겐 지역 출입국 시마다 지문과 얼굴 사진이 자동으로 디지털 기록된다는 뜻이다. 이제 간단한 도장만 받고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자동 생체 인증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처음 이용할 때는 몇 분 더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등록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진다. 유럽 내 환승이 있다면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잡아라. 그리고 끝이 아니다. 미국의 ESTA처럼 유럽판 사전여행 허가 시스템인 ETIAS가 2026년 말부터 시행된다.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짧은 여행이라도 예외가 없다.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적은 편이지만 신청을 잊으면 비행기에 아예 탑승할 수 없다. 팁이 하나 있다. 일행이 있다면 첫 등록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현장에서 같은 줄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여행 방식뿐 아니라 지출도 달라진다. 2026년 4월부터 영국의 항공세가 또 한 번 인상된다. 특히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 편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는 더 비싸질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높으며 연료 할증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미국에는 좋은 소식도 있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결항이나 큰 지연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환불을 처리해야 한다. 이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몇 시간씩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정 좌석이나 기내 와이파이처럼 추가 요금을 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도 환불된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화면 캡처 일정표 결제 내역은 꼭 보관해라. 자동화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가 정확해야 제대로 작동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 비행기가 결항돼 머물러야 한다면 항공사의 지원 기준을 문의해라. 많은 항공사가 일정 유형의 지연에 대해 식사나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2026년에는 항공사들이 마침내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도 네가 권리를 알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 2026년에 특히 유용한 건 생체 인증 자동 알림 문자 공식 앱들이다.
미국에서는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이라는 앱으로 입국 정보를 사전 제출해 빠르게 도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완전히 무료이며 미국 내 50개 이상의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이상 한다면 글로벌 엔트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동행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네 귀국 시 같은 자동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 클리어 프로그램도 2026년에 확대되지만 빠르게 해주는 것은 신원 확인까지며 보안 검색 자체를 단축해주지는 않는다. 클리어를 우선 통로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면 확실한 대기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얼굴 인식 탑승 게이트도 사라질 기미가 없다. 2026년 말이면 미국 주요 국제선 터미널의 상당수가 탑승권 대신 얼굴 스캔으로 탑승 절차를 진행한다. 불편하다면 거부할 수 있다. 직원에게 수동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되는 보안 디지털 여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후면 공항 전체를 단 한 장의 문서도 꺼내지 않고 통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라. 신분증 여권 스마트폰을 함께 챙겨라. 이것이 미래 여행의 삼각구도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실물 문서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네 지역과 이용 공항에서 정식으로 지원할 때만 활성화해라. 액체 100ml 규칙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라. 유럽으로 여행한다면 EES 시행 일정과 ETIAS 의무를 반드시 알아둬라. 환불이나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증빙을 보관하고 입국 대기열을 피하려면 공식 앱이나 우선 심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탑승구 앞에서야 모바일 신원 인증이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되지 마라. 2026년 여행이 더 복잡한 건 아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아직도 물병 때문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친구에게 공유해라. 좋은 비행 되길 바라며 환승도 순조롭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자. 공항에는 항공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넘쳐난다. 조용한 심리 유도 알아차리기 힘든 돈, 샘 구멍 그리고 보안 검색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금지 물품까지 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이면을 아는 사람들의 그룹에 합류하는 셈이다. 항공사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할 리 없지만 상관없다. 구독하고 바로 깊숙이 들어가 보자. 탑승구에서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 그건 우연이 아니다. 낮은 천장 부드러운 카펫 따뜻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네 뇌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함을 느끼는 승객은 면세점에서 지출이 최대 10%까지 늘어난다. 그러니 다음에 괜히 기분이 차분하다면 거에 최면에 걸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라. 왜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작은 쇼핑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까? 이것을 골든 루트 전략이라고 부른다. 터미널 구조 자체가 네가 갖가지 매장을 스치고 지나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고가 자판기 속에 갇힌 셈이다. 수화물을 맡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말해 직원들도 시스템의 이동 경로를 완벽히 추적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바코드로 분류되지만 컨베이어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거나 오래된 라벨이 붙어 있으면 내 가방은 네가 타지도 못한 채 햇빛 아래 방치될 수도 있다. 착각이 아니다. 고도 1만 미터에서는 미각이 최대 30%까지 둔해진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기내식에 소금과 향신료를 더 세게 넣어야 평소 맛에 가깝게 느껴진다. 또 어떤 항공사는 메뉴를 1년 전에 결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 항공사는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를 뺨으로써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약했다. 검색대에서 손에 문지르는 작은 패드 기억하지? 그건 세균 검사가 아니라 위험물질 흔적을 감지하는 장비다. 그리고 일부 공항은 네가 탑승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100ml 규정이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했나? 꼭 그렇진 않다. 우유나 영유아용 조제식 특정 약품처럼 냉동 상태라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 냉동되면 안전 규정 상액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목베개도 주의해라. 안에 물건을 숨겼다고 의심되면 직원이 검사할 수 있다. 실제로 베개 속을 판에 금지품을 넣은 사례가 있었다. 일부 공항에는 직원만 사용하는 비밀 통로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에는 터미널 1과 2를 잇는 숨겨진 통로가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어봐라. 가끔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공용 충전 포트는 위험지역이다. 일부 해커가 USB 포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데이터를 훔치기도 한다. 벽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USB 데이터 차단기를 써라. 가격도 거의 부담 없다. USB 데이터 블로커라고 검색하면 된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다. 공항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VPN을 켜라. 보안 검색을 VIP처럼 통과하고 싶다면
우선 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고 노트북도 꺼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가입하면 5년 동안 유효하다. 여름 성수기에는 몇 시간의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다. 출발 4일 전 예약을 다시 확인해라. 항공사들은 이 시점부터 프리미엄 좌석을 채우기 위해 무료 승급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선착순이다. 그리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짜 항공권뿐 아니라 숨겨진 혜택들이 많다. 우선 탑승 라운지 이용 렌터카 할인, 심지어 호텔 객실 업그레이드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포인트를 모으는 것은 여행 생활 전체를 최적화하는 셈이다. 최고의 항공권 딜을 잡고 싶다면 출발 3주에서 4개월 전에 예약해라. 더 좋은 방법도 있다. 항공사들이 경쟁사와 요금을 맞추기 위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정오 이후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가격 알림을 설정하고 일정의 유연성을 유지해라. 주중이나 공휴일에 떠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 시차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게 하려면 여행 전부터 수면 리듬을 조금씩 조정해라. 비행기에 타는 즉시 시계를 목적지 시간대에 맞추고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은 피하고 도착하면 햇빛을 충분히 쬐어라. 필요하다면 멜라토닌을 조금 활용해도 도움이 된다. 시차가 너의 하루를 빼앗도록 두지 마라. 탑승권에 적힌 온갖 코드들도 이유가 있다. 알파벳은 좌석 등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는 일반석, J는 비즈니스, F는 1등석이다. 숫자는 탑승구, 탑승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한다. 이걸 이해하면 공항을 비밀 요원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라운지가 부유층 전용이라고 생각하나? 이제는 아니다. 24시간 이용권을 구매하면 호텔 비용보다 저렴하고 음식, 샤워, 휴식까지 가능하다. 천국에 가까운 공간이다. 심지어 몇몇 신용카드는 이코노미석을 타도 무료 라운지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출발 전에 꼭 확인해라. 비행기는 가장 발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을 더 쉽게, 더 위생적으로 더 편하게 만드는 요령의 절반도 모른다. 첫 비행이든 100번째 비행이든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7가지 팁을 알려줄게. 시작은 아주 차가운 이야기다. 말 그대로다. 창가 좌석은 전망은 좋지만 훨씬 춥다. 기체 외부 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냉기가 벽면을 통해 전해진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일 때 창가가 가장 차갑다. 창가를 좋아한다면 옷을 한 겹 더 입거나 담요를 요청해라. 작은 준비가 큰 편안함을 만든다. 이제 마실 것, 특히 커피나 차 이야기로 넘어가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되는 물이 늘 깨끗한 건 아니다. 물탱크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사에서는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승무원들조차 기내에서 끓인 물로 만든 음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의심된다면 생수나 주스를 요청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듣기 싫겠지만 중요한 사실도 있다.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식탁판과 좌석 앞 포켓이다. 그렇다, 너의 바로 앞 그 포켓. 이전 승객이 남긴 휴지, 음식, 포장 지갑까지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식탁판은 어떤 승객은 아기 기저귀를 갈기도 한다. 진짜로 그렇다. 스스로를 위해 소독 티슈를 챙겨라.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두고 음식은 절대 식탁판에 직접 올리지 마라. 비행 시간을 고를 수 있다면 아침 비행을 선택해라. 이유는 간단하다. 지연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서 누적된다. 이른 시간대일수록 연쇄 지연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하늘도 더 조용해서 아침 비행은 일반적으로 난기류가 적다. 흔들림이 싫거나 갈아타기를 서두르는 여행이라면 아침 출발은 스스로에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